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시대의 한계에 부딪혀 현실에 순응하며 하루하루를 그냥 살고 계신가요? 또 아니면 시대에 순응하되 소소하게 하고 싶은 걸 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잔잔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갱의 삶과 그의 그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와의 역사적인 만남을 포함한 재밌는 일화들이 있으니 그의 삶과 그림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고갱은 1882년 프랑스 증시 폭락의 충격 후 증권중개인을 그만두고 전입 화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고갱은 1888년 프랑스 아르센 포티의 갤러리에 그의 그림들을 전시합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그는 이국적인 풍경들과 원주민들의 일상을 담은 그림들을 전시합니다. 아주 포부도 당당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바램과는 다르게 여러 사람들의 혹평을 듣게 됩니다. 아니 무슨 야만인을 그린 거야? 이런 이상한 자연 환경들은 너무 어색하네 라는 혹평을 들으며 당시 주류 미술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 세계에 빠져버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도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지만 든든한 후원자인 그의 동생 테오 반 고흐 때문에 고갱보다는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빈센트 반 고흐를 고흐라 말하고 그의 동생 테오 반 고흐를 테오라고 말하겠습니다. 둘 다 고흐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고흐는 형인 빈센트 반 고흐이기 때문입니다. 고갱의 그림을 극찬한 고흐는 그의 동생 테오에게 그의 작품을 소개하고 여러 부유한 고객들에게 그의 그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흐와 고갱은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림 스타일과 방향은 서로 달랐지만 그들은 각자의 그림 철학과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고흐를 잘 도와주었던 롤린 부인의 초상화입니다. 왼쪽 그림이 고갱의 작품이고 오른쪽 그림이 고흐의 작품입니다. 비전공자인 제가 봐도 확실히 그리는 스타일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갱의 그림은 단순한 색상과 형태의 특징을 지닙니다. 반면에 고흐의 그림은 대담한 붓 놀림과 소용돌이치는 듯한 생생한 패턴이 특징입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롤린 부인 그림의 배경을 마치 개구리 알처럼 하나하나 다 그렸다는 게 눈에 띕니다. 고흐의 동생 테오의 설득으로 고갱은 1888년 고흐가 살고 있는 프랑스 아르레 노란 집으로 이사합니다. 이곳에서 고갱은 테오의 재정적인 후원을 많이 기대하였습니다. 처음에 사이가 좋았던 고갱과 고흐는 아르 근교를 다니며 같이 작업을 하고 예술적 견해를 자주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자화상을 그려 교환합니다. 이 그림은 고흐가 고갱에게 주려고 그린 자화상입니다. 단순한 색상을 쓰는 고갱을 위해 그림의 배경을 단순하게 그렸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앞서 보신 그림보다 1년 전에 그린 자화상인데 비전공자인 제가 봐도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붓놀림도 훨씬 화려하고 색상도 확실히 화려합니다. 천재 화가 고흐에게 자화상 선물을 받았는데 동시대에 또 다른 천재 고갱이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고갱도 고흐를 위해 자화상을 선물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고갱이 그린 자화상입니다. 표정이 밝진 않지만 도도한 그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고갱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로 인해 그가 그린 자화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고갱과 고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고갱은 그림을 그릴 때 화가의 상상력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고흐는 보이는 그대로를 캔버스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지는데요. 급기야 서로의 작품을 희화화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진우 부인의 초상화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왼쪽이 고갱 작품이고 오른쪽이 고흐 작품입니다. 고흐는 평소 가족처럼 지냈던 카페 주인 진우 부인의 지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책 읽는 그녀의 모습을 그립니다. 하지만 고갱은 책 대신 술병을 그려 넣어 그녀를 술집 마담으로 희화화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고흐가 아버지처럼 따랐던 우체부 직원 조셉 룰랭을 매춘부와 술을 즐기는 호색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흐의 친한 친구인 밀리에트 소희를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자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로 묘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과학자는 논문으로 하고 화가는 그림으로 합니다. 화가인 고갱이 그의 그림으로 그의 친구 고우와의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갈등이 심해진 어느 날 고우는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갱과 나는 들라크루아와 렘브란트 등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 논쟁이 너무나도 격렬해서 우리는 머리가 피곤해져 마치 전류가 다 빠져나간 전지 꼴이 되었어. 마법에 걸린 것 같았지. 프로망탕이 정확히 말했듯이 렘브란트는 무엇보다 미술가이고 들라크루아는 신앙이냐. 그것으로 사이좋게 되길 바랬는데 많이 아쉬워. 그들의 사이는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귀가 잘린 고우의 자화상입니다. 독일의 어느 예술학자는 고갱이 고우의 귀를 잘랐다는 주장을 합니다. 고갱이 고우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홧김에 펜싱검으로 고우의 왼쪽 귓불을 잘랐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로 고갱이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제시합니다. 운 좋게도 고갱은 아직 기관총이나 다른 위험한 전쟁 무기로 무장하지 않았네 라고 적으며 폭력적인 글을 편지에서 암시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고우가 그린 작품들입니다. 왼쪽 작품은 고갱의 의자를 그린 것이고 오른쪽 작품은 고우 본인의 의자를 그린 것입니다. 왼쪽 작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위에 있는 촛불은 부재 중인 화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로 빨간색과 초록색을 사용하여 고우는 고갱의 어두운 밤의 분위기를 나타내려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작품에 있는 자신의 의자는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밝은 분위기를 나타내려 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고갱의 의자와 달리 소박한 농부의 의자를 그렸습니다. 이 두 그림으로 고갱과 고우가 서로 다투고 곧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암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인 걸까요? 아니면 고우의 자살 소식을 듣고 고갱의 마음이 움직인 걸까요? 고갱은 고우의 자살 소식을 듣고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예술가였고 그의 그림 속에서 그의 눈과 마음을 볼 것이라는 말을 담아 그의 애정을 보였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함께했지만 그림에 대한 생각도 살아온 과정도 달랐던 두 천재 화가의 만남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편 고갱은 그 시대 다른 화가들과도 다른 화풍을 가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고갱과 클로드 모네의 작품입니다. 왼쪽 그림이 고갱의 작품이고 오른쪽 그림이 모네의 작품입니다. 모네는 같은 사물이라도 시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면 보여지는 대로 다르게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갱은 보이는 사물을 그리되 화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사물의 색이 모두 동등한 역할을 맡아 하나의 그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갱은 한 그림의 건초더미뿐 아니라 다른 사물들도 구성하고 다양한 색을 사용합니다. 나중에 고갱은 자신의 화풍을 더욱 밀어붙여 종합주의 화가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프랑스 왕정에게 투쟁하고 민주적인 공화정을 갈망한 그의 집안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갱의 아버지는 프랑스 왕정에 대항하는 기고문을 썼다가 추방됐으며 고갱의 외할머니는 만국의 민중이여 일어나라는 구호를 처음 만들어 독재 권력에 맞선 사람이었습니다. 고갱의 삶과 그의 그림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을 만들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갱은 시대를 잘못 태어난 불운의 천재 미술가였습니다. 프랑스 왕정에 맞서 싸우고 기존의 틀에 박힌 미술 세계에서도 저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루에서 기득권에 기대어 생활하다 시민들에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증권 거래소 일을 하며 불을 맛보기도 했으며 찢어지게 가난해서 처자식에게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고 싶은 그림 그리는 일에 평생을 바칩니다. 끝까지 가난했는데도 말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허덕이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항하고 또 저항하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오늘도 회자되고 있으며 그의 정신을 담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연구합니다. 시대의 한계가 새로운 예술 장르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고갱의 그림을 고우와 모네의 그림과 재미있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갱이 겪은 삶의 여정들과 그의 그림을 연결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시대의 한계에 부딪혀 현실에 순응하며 하루하루를 그냥 살고 계신가요? 또 아니면 시대에 순응하되 소소하게 하고 싶은 걸 하고 계신가요?
인생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오픈 질문으로 이 영상을 맺으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잔잔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